와인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짜 로마네 꽁띠 밀매 그 조직이 이제 해체가 됐다. 200만 유로 이상의 피해가 추정된다. 200만 유로면은 30억 정도 이제 피해가 추정이 된다 얘기인데 2024년 9월 26일에 6명이 체포가 됐다. 2달도 안 됐네요. 네. 기사 난 지는 한 달 됐어요. 이들은 로마네 꽁띠를 포함한 프랑스 그랑크리 가짜 와인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00만 유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이탈리아 와인을 프랑스의 그랑크리 와인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위조 조직은 9월 26일에 해체되었으며 이탈리아 북부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사기관과 유로폴의 공동작전으로 6명이 체포되고 14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수사를 담당한 디종 경찰은 재밌죠? 디종 부르고뉴 맛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로마네 꽁띠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짜 와인을 가져가서 로마네 꽁띠에 진짜 한번 줘봐라 나도 맛봐야 되지 않나. 디종 경찰이 도멘들라 로마네 꽁띠의 와인 약 15병이 위조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접수했다. 이 가짜 와인들은 병당 1만 유로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거의 한 1,500만 원 되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거의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 사이 정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레스토랑 가격이고 샵에서는 없지만 있는 데가 찾아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몇만 유로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와인 위조 범죄를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결된 성공 사례로 고급 와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가 이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많다는 얘기야, 이 사기 사건이. 고급 와인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기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최근 러시아 국적의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2017년에 로마네 꽁띠 가짜 와인을 제조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 실형을 살았대요.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좀 봤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냐면 나는 몰랐다. 나는 이게 가짜 와인인지 몰랐고 나는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나는 와인을 유통을 했을 뿐이다. 와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사서 그냥 팔았을 뿐이다. 근데 그거 안 받아들여줘. 결국에는 징역 4년 선고받고 2년은 실제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나와가지고 또 이 짓을 한 거야. 그냥 빼박인 거지. 지난 9월 말 이 러시아 국적 이 사람은 밀라노 공항에서 인쇄업자를 접촉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접촉했냐? 인쇄업자를 왜 접촉했을까요? 그의 불법 사업은 이탈리아 인쇄업자들과 협력하여 가짜 라벨을 만들어 병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수백 병의 가짜 프랑스 그랑크리 와인이 판매되었고 그로 인한 이익은 200만 유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가짜 와인 중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15,000유로 이상에 재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RC의 로마네 꽁띠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10,000유로에서 2만 유로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올빈 같은 경우는 2만 유로 이상 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통 10,000에서 2만 사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짜 와인을 15,000유로 이상의 재판매를 했대요. 나름 싼 가격? 그리고 거의 200만 유로를 지금 수익을 벌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로마네 꽁띠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랑크리 와인도 했다는 얘기야. 뭐 르후아를 했을 수 있고 뭐 비싼 거 많잖아요. 나쁜 악질 범죄다. 이탈리아 인쇄업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라벨을 어쨌든 위조하는 형식이었대요. 근데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정도면 완전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이 얘기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또 로마네 꽁띠나 고급 와인병들 이제 레스토랑에서 먹고 못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훼손을 시킨다거나.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아 병을 왜 반출 못하게 하는지 좀 이유는 알겠다 싶기도 해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진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동시에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수천 개의 가짜 라벨과 함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수천 병을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완전히 이거는 거의 시장 혼란이야 혼란. 이건 그럼 못 사먹어. 만약에 이거 진짜 다 유통된다 그러면 이미 몇 개가 됐을지는 모르는 거잖아. 약 200만 유로에 달하는 범죄 수익도 같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종의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몸통을 잡았지만 이 나머지들을 이제 또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래처가 그거를 알고 받았을 수도 있잖아. 분명히 있지. 이미 한 명의 프랑스 국적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프랑스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프랑스 사람이 분명히 프랑스에서 뭔가를 했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담한 이 프랑스인은 뭘 담당했냐면 자금 세탁. 이 러시아 국적 용의자는 이제 프랑스로 인도가 된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체포가 됐잖아. 밀라노에서 프랑스로 인도돼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제 그의 변호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 러시아인이 2017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이 선고받았잖아. 이게 뭐냐면 2015년에 400병의 가짜 와인을 유통했어요. 근데 그랑크리 와인만 했을 거 아니야. 주요 그 타깃이 뭐였냐면은 꽃뜨듯 위에 있는 그랑크리였어. 그러니까 보르도 이런 게 아니야. 나름 전문적이야. 꽃뜨듯 위에 있는 그랑크리만 노렸다고 합니다. 아까 뭐 압수수색 했다 그랬잖아요. 14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를 했냐면 일단 파리 근교.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근교에,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너 말이 맞다니까. 회사 뭐 하나 내고 거기서 뭐 유통도 했을 수도 있고 뭐
빈병을 구해다 줬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자금 세탁도 뭐 했겠지. 아무튼 그래서 파리 근교, 그 다음에 밀라노 당연히 했고요. 왜냐면 밀라노가 본거지였으니까. 그리고 토리노, 요 세 도시를 완전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14차례를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느끼는 거는 가짜 와인이 진짜 판을 치는구나. 저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프랑스에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도 뭐 아무데나 막 와인을 사거나 아무데나 가서 와인을 마시진 않으니까 이런 뭐 걱정도 안 하고 뭐 생각을 안 했는데, 와 진짜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고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비싼 와인을 몇 번 마셔봤지만 대부분 프랑스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이제 마셨거든요. 물론 뭐 그 미슐랭 레스토랑도 잘못된 와인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하는 타격,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직접 도맨들하고 거래를 대부분 할 것 같고, 왜냐면 도맨들 입장에서도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입점하는 게 자기네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비되길 원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직접 납품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프랑스에 아주 유명하고 신뢰도가 있는 주류상 뭐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좀 신뢰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잘 즐기는 게 우선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 시음을 해야지 더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또 다른 기사에서 뭘 찾아봤냐면 이런 와인들이 주로 흘러가는 데들이 홍콩이나 아시아 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특히 샵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뭐 레스토랑들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만약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이라도 질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와인인 것 같으면은 뭐 좀 보험 같은 성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가격만 보고 이거 기회다 하고 딱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는 아무런 뭐 책임져줄 수 있는 곳들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 고급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요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 수사기관들이 아예 따로 부서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와인뿐만 아니고 그런 먹거리 이제 그런 거를 아예 따로 좀 특별 부서를 신설을 해서 이런 걸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찾아낼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엄청 비싼 와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와인의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다죠. 뭐 도면에서 직접 받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살짝 그냥 손가락 한번 얹어보면서 오늘의 와인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